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당연히 공소취소 얘기는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김민석 총리가 되면은 그러면 될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믿는 구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민주당 보면 문조털레유 새똥 어쩌고 뭐 이렇게 아이고. 완전히 같은 민주당 계열인데 그 적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는 저희 직업상 양쪽 유튜브를 보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을 과거 비난하는 거는 그냥 논리와 이성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쪽 문조털레유하고 새똥 세력은 거의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조롱이죠, 조롱. 그러고 있어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인수 기자라고 김어준의 겸손 힘들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뒷거래서. 언급을 해가지고 네. 뒷거래서를 내가지고 그때 털보가 격려했잖아요. 기자로서 큰 건 하셨네. 큰 건 하셨네. 이게 사실 특정했다고 칭찬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 장인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이 맨날 일베 비난하고 하더니 일베화됐다 민주당이. 어허. 그 얘기는 뭐냐면 일베화됐다는 거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가르기 하고. 근데 그 지적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좌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양당의 특징은 딱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우리 86세대 학생운동 시절에 밖에 나가서 함께 데모를 한 사람과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한 사람들의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과거 학생운동의 기억, 민주화운동의 기억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뛰었던. 그러니까 이 장외에서는 굉장히 화력이 막강합니다. 시민단체, 언론이나 뉴미디어 그룹에서의 화력이 굉장하죠. 반대로 국민의힘은요. 그냥 대통령 정당이었어요. 원래 주류였고요. 우리 고시, 행시 사시부터 가지고 그 주류가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이모작 형태로 국민의힘에 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공무원들이 많아요. 모범생들이 많죠. 싸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은요. 야, 사람을 저렇게까지 조롱하고 끌어내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달 만에 대통령 집권하고 첫 일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군불대기 시작하고 MBC에서 녹취록 터뜨리기 시작하고 날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 그에 비하면 너무 귀엽게 경정놀이? 싸우지 않습니까? 앙증맞게 싸우잖아요. 우리 최고위원 사퇴하자고 할 때도요. 먼저 이렇게 막 뭔가 카드를 가지고 옷 벗고 이게 아니라 손 번쩍 들고 발언권을 먼저 얻습니다. 우리 모범생들처럼. 그다음에 우리 같이 사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나온 명분이야? 제 생각입니다. 그냥. 막 그리고 막 언어도요. 보수의 품격이다 그게. 그다음 염치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표현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당은 참 싸우더라도 격조 있게 싸우는구나. 근데 민주당은 아니야, 야, 민주당은. 수박은 약과였고 문조털레유 저는 이 표현이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야 대놓고 자기들끼리 털보라고 하고 싸우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뉴미디어가 지금 굉장히 큰 스트림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 여론 형성 과정에서. 근데 지금 문조털레유 전체를 통틀어서 그 뉴미디어의 구독자층이라고 보면 한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불쇼도 포함돼요. 네, 그래서 매불쇼 그다음에 그 겸공 뭐 등등 해서 그쪽 문조털레유를 이제 지지하고 바치고 있는 그 뉴미디어의 세력들이 500만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쪽은 그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수가 적은데 그러니까 이런 두 세력이 맞붙는데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힘은 또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센 파워가 맞붙은 건데 서로의 그 싸움이 감정선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평택 선거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조언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할까요? 그 조언을 박시영 씨인가가 얘기를 했던 걸로 내 기억이 나요. 그 방법밖에 없다. 근데 박시영 씨 이분은 이동영 씨와 반대 진영에서 쉽게 말하면 문조털레유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줘라.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쫄짱구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등장하면은 그 자체로 문조털레유에 좋은 거예요. 문을 자꾸 등장시키고 싶겠죠. 근데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둘이 싸우는 거거든요. 뭘 걸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 안 해줍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재판받을 그 위기를 지금 걸고 이번 명청대전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을 초대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이미 한참 지난 얘기다 저는. 가망 없는 그러니까 얘기라 봐요. 약간 테스트 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못하잖아.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못하잖아. 도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는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되든 김민석 총리가 되든 저는 이미 끝자락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특검이었죠. 네. 김건희 특검으로 통칭되는. 왜냐하면 특검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음. 특검이 시작이 되는 순간 사실 파생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정권의 밑바닥까지 다 들추게 그치. 되고 예. 그게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있죠. 거지. 경험식으로. 그래서 특검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알력이 굉장히 강했고 내부적으로 그랬지.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가지고 정권을 흔들었죠. 맞아요. 특검 이탈표를 만들 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 쟁점인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문제가 와이프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입니다. 본인 문제지. 본인의 공소 취소인데요.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손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당연히 공소 취소 얘기는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무기가 되게 여당의 무기. 그러니까 정청래 역설적이지만, 대표가 해줄 예.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 그걸 가지고 아마 정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겠죠.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김민석 총리가 되면은 그러면 될까? 김민석 총리도 쉽게 못 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면 김민석 총리도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대선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보죠. 그 공소 취소 그 특검을 당대표로서 해놓고 대선 주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요,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대통령을 넘어서게 되는 시점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나의 거취와 전혀 관련이 없어지는 시점이 오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재명 다음은 누구?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정권과 여당이든 야당이든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더더군다나 그 이슈가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비롯된다면 그렇죠. 공소 취소 동조하면서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그 집권 3년차 총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죠. 집권 1년 만에 치른 지방선거도 이 정도의 스코어라고 하면요. 그때 핵심적인 의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가 될 거라고 봐요. 공소 취소는 고사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번에 외국 갔다 오면서 표정이 왜 그렇게 굳었냐. 그리고 외국에서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나간 사이에 그 선거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정말 핵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슈에 있어서 누가 이재명보다 그 더 빨리 치고 나왔냐면 김민석이에요. 맞아요. 김민석이 더 먼저 메시지를 그렇지. 내면서 특검 특검을 얘기도 내버렸어요. 김민석이 꺼냈어요. 자,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자기 메시지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치고 나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이재명은 생각했겠죠. 김민석도 내 재판을 안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만나서도 수고했다는 안 말도 안 좋았어요. 하고. 그리고 김민석 그 표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얼굴이 좀 새빨개져가지고 되게 민망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외국 나간 사이에 그것을 딱 지켜보니 내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쎄한데 내 예. 뒤가 쎄한데 라는 걸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첨언드리고 싶은 게 유난 갈등의 촉발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마 네.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예.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등원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 했던 예. 도어 스태핑에서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 질문 나왔어요. 그때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의 워딩이 뭐였냐, 총선 끝나고 특검하자, 총선 이후 우리가 김건희 특검 받겠다. 그리고 이게 그렇지. 조선일보의 일면의 장식이 됐어요. 이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치고 라고 나가버리는 하는 거죠.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 그렇지. 거예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20년지기 한동훈도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총선 당권 가져가자마자 이렇게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관계는 20년, 2년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김민석 총리는 달고 다른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가장 먼저 등 돌아섰던 게 네.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그 배신의 기억을 안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 김민석 총리의 특검 워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걸 유추해 보면요, 이 권력자들의 심리, 늘 배신당하고 늘 등에 칼꽂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권력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밤잠을 매일 설칠 거라고 저는 봐요. 누가 되든 같은 흐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그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들 예. 뭐 탄핵 구속 그 이야기하면서 맞아. 자신도 이제 희생양이라는 표현, 저는 적합지 않다고 보는데 네.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프리티 하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새통대주기를 이쪽 진영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김민석을 밀고 있고 정청래는 벌써 딴마음 먹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선대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노무현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정몽준 캠프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배신자 프레임이 맞죠. 민주지정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한 번 배신하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손길 대표까지 나와서 3파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지만 과거의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다시 이슈화가 되면 이것도 뭐 간단치는 않겠어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슈 예. 있지 않습니까? 배추는 이제 투자의 농사. 규제로. 네. 그렇죠. 배추 나왔던 농사. 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맞아요. 넘어갔었어요. 네. 그 이슈들이 아마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다 터져 나올 거고요. 검증 과정에서.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낙연, 이재명 경선에서 대장동이 터져 나왔듯이 맞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충위의 것들도 다 터져 나올 것이다 저는 봅니다. 참 권력이 저물어가는 게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 새삼 느껴진다. 근데 이재명 생각이 정권은 들어요. 진짜 예. 빠르다.